HLB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약물이 대시세를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확실한 약물이기 때문에 조단위 매출, 조단위 영업이익이라는 게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았던 회사가 조단위 매출을 한 번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시세는 대시세를 향해서 매수하고 매집하고 올리는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대단한 종목이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바이오 회사 중에서 HLB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너 마인드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대시세가 나오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우선 HLB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대 임금부터 이제 쭉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온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량 매집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 가격이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해서 단기 투자자분들을 내보내는 시간적인 조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분들은 시간적인 압력과 하방 압력을 동시에 가했을 때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만 해준다면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내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300만 주가량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물건을 던졌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에 표시하는 그런 매수가 아니라, 대량으로 매수하는 집단들은 그렇게 표시를 내면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안 좋다, 좋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대시세를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리더들이 팔고 나갔다, 돈 많은 집단들이 팔고 나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이 결국에는 이제 시판 단계까지 가서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될 수 있냐, 이 결과가 일단 중요하고요. 우선 1차적인 시세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시세가 대시세잖아요. 시판 과정에서 이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이슈가 뜨면서 하한가를 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은 대시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림이지만, 뭐 지금 당장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대량 매수,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한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재차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달에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적인 조정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물건을 뺏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생존 기간이 기존 21.1개월 대비 23.8개월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연장된 거죠. 새로운 간암 1차 표준 치료제로 제시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치료제가 시판이 됐을 때 점유율 50%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FDA와 미팅을 통해 예상대로 관련 사항이 마이너한 수준일 경우 올해 안에 신약 허가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이 5만원대 인근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계속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시면 2,000원대 인근에서 2만원대까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크게 한번 올렸고요.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만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쭉 밀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으로 대시세를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세를 날려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1,550원대가 이제 저가였고요. 이 임금부터 쭉 이제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대시세를 갈 때 10배 이상을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10배 이상을 초과하게 됐을 때 초과열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15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시세 라인에 이미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정도에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시세를 간다는 거는 이제 반토막도 각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대시세를 가기 전에 이제 반토막 나는 거는 상상을 못 하시지만 대시세를 갔던 종목들은 시간적인 조정으로 압력을 가해서 대량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터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13% 급락, 회사가 주도하던 열압착 본더 시장에 하나정밀기계가 경쟁사로 등장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한미반도체 대시세 라인 진입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름 중 시세 마무리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이 섹터가 계속 바뀌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가 대시세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주가 끝나는 시기부터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바이오 섹터가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예상한 플랜에 대해서 이 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바뀔 시점이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 열풍이라서 사람들 입에서 다 에코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인공이 일단은 반도체고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이 주도주가 끝나면 이 종목이 이제 폭락하는 시점에 이 돈들이 다른 곳으로 팔고 옮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대시세 라인에 이미 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저가 대비 10배 이상 올랐을 때 초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초과열 구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팔고 나올 준비, 그 시기를 딱 정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영원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점이 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 집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거래량을 터뜨려서 내가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 신호를 안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가에는 이 거래량을 터뜨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 거래량을 최대한 안 터뜨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가 때는 이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는 방법이 거래량이면서 이 고가에 내가 지금 팔고 있어 거래량을 안 터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점 영역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는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페이크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파는 종목이 있고,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거래량을 티를 안 내면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마무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 보시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반도체 사이클 조금 있으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을 했던 시기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미 반도체를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면 이제 인사를 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잘 보시면 이 종목이 실제로 대시세를 갈 때 1,000원대에서 3만원대를 보내버렸고요. 여기서 시간적인 압력을 가해서 물량을 대량으로 뺏어오죠. 그래서 이제 3만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한 50에서 60%가량 밑으로 보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날리는데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50에서 60% 빠지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 종목 끝났다, 팔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매수를 끝으로 대시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와 보면 이게 마치 대시세인 것 같은데 착각할 수도 있어요. 1,700원짜리 주식이 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고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했는데 대시세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50%에서 60%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 여름부터 물량 정리하셔야 된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무조건 파셔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 반도체랑도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무너지는 시기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대시세가 끝났다는 게 명확하게 표면적으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한 70%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0만원에서 12만 9천원에서 끝난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LB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약물이 대시세를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확실한 약물이기 때문에 조단위 매출, 조단위 영업이익이라는 게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았던 회사가 조단위 매출을 한 번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시세는 대시세를 향해서 매수하고 매집하고 올리는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대단한 종목이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바이오 회사 중에서 HLB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너 마인드 자체가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대시세가 나오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습니다.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